자,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는데 이게 여태까지 배웠던 거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시간에 따른 어떤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오케이? 시간에 따른 어떤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미적분 1에서는 이 물체의 움직임을 수직선상의 움직임만 관찰을 할 거야. 그러니까 자, 원래 이제 좌표 평면에서는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렇게 갔잖아. 그치? 근데 이제 미적분 1은 조금 단순해. 미적분 1은 이 움직임은 수직선상에서만 움직일 거야. 그러면 방향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음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렇게 간다 이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수직선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가 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속도, 가속도야. 맨 처음에 알아야 될 용어는 위치야, 위치. 위치. 위치는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거죠. 수직선 좌표예요. 수직선 좌표야. 그런데 이 수직선이 P의 위치가 있지. 우리는 앞으로 시간에 따른 움직임을 배울 거기 때문에 P의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표현이 돼요. 오케이?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위치라는 거 있잖아.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는 수직선만 보기로 했으니까 이 방향이 X방향이잖아. 그래서 위치 있지? X야. 그런데 시간에 따른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XT라는 함수가 주어질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T가 있는데 ET 플러스 1이래요. 지금 물체 P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인대. 4초일 때 P의 위치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봐요. 4초일 때 P의 위치 얼마야? 그러면 T가 4일 때잖아. 그럼 그때의 위치는 X4야. 근데 X4가 뭐야? 4 집어 넣은 거야. 그래서 9가 나와요. 4초일 때 P의 위치는 9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돼? 수직선상에서 요 P의 위치 있지? 수직선상에서 X 위치죠, X? 그지? 그래서 여기 뭐 7, 8, 9, 10, 점점점점점 만약에 갔을 때 P의 위치 얼마야?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그치? 자, 위치에 대한 거 나왔어요. 수직선 좌표인데 다만 이게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나는 이렇게 한글말로 이렇게 써.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뺀 거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뺀 거를 그냥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또 얘를 계속 이걸로 들어볼게요. T가 시각이 3초에서 5초로 바뀌었어. 그때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나중 위치는 어떻게 될까? 나중 위치. 나중 위치는 자, T가 3에서 5까지 변했을 때의 나중 위치는 X5가 될 거예요. 어렵지 않지? 나중이 5초잖아, 5초. 여기가 나중이니까. 그치? 그러면 처음 위치는 얼마야? X3이지. 그치? 그러면 X5는 얼만데? 요거 두 개 뺀 게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야? X5는 얼마야? 10 빼기 1이, 10 더하기 1이니까 11이죠? 그치? 그러면 3은 얼마야? 6, 7이네? 그치?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야? 4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지. 내가 지금 문제를 되게 쉽게 내갖고 지금 말이야. 뭐 이거 어렵지 않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출발이에요, 출발. 미안. 출발은요, T가 0일 때야. 출발은 T가 0일 때야. 시각이 0일 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바로 딱 시작할 때. T가 0일 때야. 오케이? 그래서 P의 출발시 위치 한번 볼게요. 봐. 출발할 때 P의 위치. 그러니까 한글말로 다시 출발할 때 P의 위치. 저걸로 예를 들면 뭔데? X0이에요. 1이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출발할 때 P의 위치는 X0.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 물어볼 때가 있어. 원점 출발은 뭐야? 원점 출발. X0이 0이라는 거야. 이게 원점 출발이지. 원점에서 출발하지. 그치? 출발할 때 P의 위치는 X0이에요. 저 함수로 따지면 1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원점 출발이라는 거는 X0이 0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한번 얘기해 볼게. 속도는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정의가 뭐냐면 시간분의 변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시간분의 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어떤 기간이란 말이야, 구간.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표현하자면 시간의 변화야. 시간의 변화한 정도. 그랬을 때 위치가 변화한 정도야. 그래서 변위야. 오케이, 그럼 봐봐. 시간의 변화는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델타 t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는 델타 x라고 쓸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이 속도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속도는 어떤 변화, 구간에서의 어떤 변화야. 어떤 구간에서의 어떤 변화야. 그래서 평균적인 속도라 그래서 얘가 평균 속도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떤 거와 비슷하냐 물어봤더니 평균 속도. 근데 얘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랑 비슷한 평균 변화율. 변화율. 약간 요런 느낌과 좀 비슷하다 이거야. 오케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니까 평균 변화율. 괜찮아? 그리고 수학하는 학자들이 이거를 또 이렇게 생각했지, 그치? 순간적인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평균적인 위치의 변화율인 요 평균 속도에서 델타 t를 0으로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순간 변화율이 나오지. 그래서 얘가 한글말로 순간 속도예요. 순간 변화율 느낌이지. 그치? 우리는 미적분에서 앞으로 얘만 다뤄요. 순간 속도만 다뤄요. 미적분 1에서는 순간 속도만 다루기로 약속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XT라는 애를 미분한 거랑 똑같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위치를 미분한 거잖아. 위치의 변화가 이게 위치 얘를 미분한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런 다음에 이걸 또 이렇게도 표현한대. 요거 기억나? 요렇게 기억나? dx dt 이거 그 뭐냐 미분계수 정의 공부할 때 잠깐 얘기했던 거죠. 겁나 조그만 시간의 변화율분의 겁나 조그만 x의 변화량. 그치? 그래서 우리 이거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정의했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x't라고도 쓸 수 있고요. 이 순간 속도는 x't라고 쓸 수 있고요. dx dt. 오케이? dx dt라고도 쓸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속도예요. 속도에 대한 함수. vt라고 얘기를 한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결론이 나와요. 위치 있지? 보통의 경우 이 위치는 xt라고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그 함수로 표기를 할 때 높이를 나타낸다고 하면 ht로 나타내요. 높이도 위치잖아. 다만 수직선이 이게 아니라 이거일 뿐. 그치? 높이도 이제 ht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뭐 st로도 나타내는 그런 데가 있대요. 보통 여러 개야. 위치는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개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 속도는 아시다시피 위치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대. 그리고 이 속도는 어떤 속도? 우리는 순간 속도만 배울 거라고. 얘 순간 속도예요. 괜찮아? 오케이? 표기를 할 때는 vt라고 표현을 한대요. vt. 오케이? dx dt 아니면 dh dt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때는 x 프라임 t, h 프라임 t 이래도 되는데 그냥 vt라고 표현을 한대요. 알겠죠? 가속도 알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지. 델타 t분의 델타 v죠. 그런데 마찬가지 우리는 요 놈을 뭐라고 한다? 평균 속도, 평균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적분에서는 뭘 다루냐? 순간 가속도를 다뤄. 순간 가속도. 오케이? 아, 이거 다시 한글말로. 얘 평균 가속도. 평균 가속도. 오케이? 그러면 순간 가속도는 이거죠. 델타 t분의 델타 v를 극한으로 보내. 델타 t를 0으로 보내. 그지? 이걸 우리는 순간 가속도라고 하고. 그지? 적을 데가 없어. 순간 가속도? 오케이? 알잖아. 얘기 안 할게. 이 순간 가속도를 우리는 v't라고 하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쓰면 돼요. dv dt. dv dt. 그쵸? 뭐 어떤 맥락인지 이제 보이지, 그치? dv dv가 뭐야? dt. 오케이? 요걸 우리는 at라고 하는데. 괜찮아? 그러면 가속도가 나와. 가속도. 우리는 이 가속도는 순간 가속도만 얘기를 할 거고요. 속도를 뭐하면?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표기는 어떻게 표기한다? v'(t) 이래도 되지만 at라고도 표현한다. 이렇게.
오케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야.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미분 거꾸로 한 게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속도를 적분하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나온대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온대요. 오케이? 또 우리 또 이거 배울 거야.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대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대요. 괜찮아요? 진짜 간단한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진짜 간단한 예시 하나. 자, 물체 P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요, 이렇게 움직인대. 어떻게 움직이냐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 이렇게 움직인대. 내 맘대로 그냥 정한 거예요. 내 맘대로. 방금 전에. 그냥 내 맘대로 정한 거야. XT가 이런 그래프래요. P의 위치 그래프야. 괜찮아? 첫 번째, 너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걸 물어봐. 뭘 물어보냐. 예를 들어서 출발 시 P의 위치. 출발 시 P의 위치는 어떻게 쓸 수 있지? 약간 이렇게 쓰면 되겠지. 출발 시 T가 0일 때네요. 출발 시 언제? T가 0일 때. T가 0일 때지. 그치? 그래서 X 0이에요. 1이죠? 얘는 수직선 좌표 1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한테 이런 걸 물어본다고. 두 번째. T가 1일 때 속도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 T가 1일 때 속도 얼마야? 물어봐. 그러면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필요하다? VT가 필요하지, 그치? VT 필요하지. 그러니까 VT를 뭐해? 미분해야지. VT 구해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XT를 미분하자. 그럼 뭐 나와? VT야. VT는 얼마야?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6이지. 그치? 결론. T가 2일 때는 속도 얼마야? V1이에요. 1 넣으면 되겠죠. 그쵸? 3이죠. 그쵸? 그럼 T가 1일 때의 속도는 얼마예요? 3이에요. 오케이? 3 정도의 빠르기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본다. 이제 세 번째. 이번엔 T가 2일 때 가속도 얼마야? 이런 거 물어봐. T가 2일 때 가속도 물어봐. 그러면 뭐 해야 돼? 가속도를 구해야겠지.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잖아. 그럼 AT 그래프가 나와. 미분하면 뭐야? 6T 마이너스 6이지. T가 2일 때의 가속도는 A2가 될 거예요. 시각이 2일 때니까. 그럼 2 집어넣으면 뭐해? 12 빼기 6이니까 6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단 간단하게 연습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예시를 들어보면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았지. 그치? 자, 이제부터 좀 더 디테일한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오케이?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위치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지. 하나만 쓸게. XT라고만 쓸게요. 얘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 미분? 속도가 나온다고? 그치? 그리고 우리는 이 속도가 순간 속도라는 거 알고 있고요. 요것만 다루게 된다. 그치?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해? 가속도 나오는 거 알죠? 그치? 가속도 알죠? 실제로 가속도에서는요, 가속도 움직임에 대해서는 너한테 언급을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뭐 과학 시간에 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구나. 아니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는구나. 요 정도 선에서만 알면 된다 이거야.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 요렇게만 알아두자 이 말이지. 그치? 자, 실제 있잖아. 움직임에 대해서 너한테 많은 걸 물어봐요. 어떨 때? 뭐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아니면 뭐 정지 상태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막 많이 물어보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때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그래프예요. 오케이? 지금 알다시피 지금 T에 대한 그래프, T에 대한 그래프, T에 대한 그래프인데 그러면은 X축은 이제부터 뭐가 된다? 시각이 되더라. X축은 T축인데 T축은 이제 바로 뭐가 된다? 시각이 된다. 가로축은 시각이야. 오케이? 자, 제일 너한테 많이 물어보는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많이 물어봐요. 오케이? 왜냐면 자, 속도가 속도는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적분 마지막 단원에서도 속도가 속도를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때 속도 그래프가 엄청 많이 나와. 그리고 거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속도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리고 간혹 가다가 위치 시간 그래프도 가끔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어떤 관계냐면은 얘를 미분하면은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약간 F'X 같은 느낌. 도함수 느낌. 그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리는 방법도 연습을 했었고 반대로 원래 함수가 있으면 그놈의 도함수도 우리는 그릴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와 위치 시간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는 요 위치 그래프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운동 현상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얘가 진짜 중요하다 이거야. 가속도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선생님이 정말 대표적인 예시를 딱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괜찮아? 그래서 그래프 대표적인 거 하나를 딱 그려놓고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지우고 지금부터 나는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속도 시간 그래프. 잘 봐. 속도니까 y축이 vt야.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vt 그래프를 그렸어. 속도 시간 그래프.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위치 시간 그래프지. 오케이? 얘를 미분하면 이 그래프. 그러면 얘가 도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를 통해서 원래 함수를 그릴 수가 있다 이거지. 그치? 자, 편의상 가정을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가정을 하나를 들고 시작할게요. 뭐냐면 원점 출발이야. 원점 출발이라는 거를 가정하고 시작할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원점 출발이라는 뜻은 뭐지? 저 xt 그래프 있지? x0은 0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찍고 시작할 거야. 여기를 찍고 시작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도함수고 원래 함수가 되는 거니까 자, 일단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내려.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 내려. 내렸어. 자, 이제부터 그래프 그릴 거야. 여기 영역은 양수값 같죠? 속도가 양수, 속도 음수, 음수, 양수, 양수. 이거 약간 찍먹 양수, 양수, 음수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영역은 어때? 속도가 계속 양수지. 그러니까 도함수가 계속 양수니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 나오겠다. 괜찮아? 오케이? 자, 증가하는데, 우리 이거 알죠? 미리 얘기해줬잖아. 여기 x축과, 즉 t축과 이루어진 면적이 올라가는 정도예요. 원래 함수에서 올라가는 정도 또는 내려가는 정도야. 높이 차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면적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이만큼 올라간다고 치자. 괜찮아?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계속 음수값이니까 내려가는 그래프지. 그런데 지금 내가 일부러 요 면적을 좀 넓게 그렸어. 요거에 비해서 이 면적을 넓게 그렸지. 그러면은 조금 원점보다, 원래 위치인 이 원점보다는 조금 내려서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다음부터는 여기 영역은 또 양수값을 가지니까 어때? 양수값을 가지니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텐데 면적이 더 넓어졌죠. 그러면은 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거야. 괜찮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뭐야 이거? 약간 봐봐. 이거 좀 도함수지.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왜 와? 함수값이 잠깐 0이야. 0이라는 건 뭐야? 이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살짝 이렇게 0이 되면서 살짝 찍력해서 접기형 변곡점 같이 내려가면서 살짝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지. 그치? 아, 얘가 XT 그래프가 되겠더라. 자, 괜찮아요? 그래프 그리는데 어려운 거 없지? 그치? 좀 이쁘게 그려줄게, 이쁘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자, 그래프를 좀 갈라놓을게. 지금 이 그래프는 속도 시각 그래프, 요거는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가 되겠지? 그치? 자,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야. 제일 육안으로 보기 좋은 그래프는 위치 시간 그래프죠. 왜냐면은 위치는 말 그대로 움직임이 바로 보여지잖아. 야, 이게 지금 y 값이 계속 커지지.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간 거야?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지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는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왜냐면은 위치가 점점 양수 값으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 뭐, 그쵸? 그럼 뭐 여기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눈으로 잘 보이는 그래프가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첫 번째, 내가 여기서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첫 번째 너한테 물어보는 거 운동 방향을 물어봐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너한테 물어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 방향이야. 운동 방향.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영역은 약 y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때? 증가하죠. 그러니까 증가하니까 증가한다는 뜻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여기 사이는 볼래? y값이 계속 작아지지. 그치? y값이 계속 작아져. 그러니까 뭐야?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나는 이거를 그냥 함수가 증가를 하잖아. x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가 증가하면은요 양의 방향으로 가겠네. 증가하고 있으면 양의 방향으로 가겠네. 너 어려운 거 있나요? 아이씨 글씨 이상이 다시 써줄게. 양의 방향으로 가자. 내려가면 음의 방향 가겠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한테 물어보는 거,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을 물어봐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 어떤 시점이야?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가지.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가네? 그러면 운동 방향이 여기서 양의 방향으로 가면서 음의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내려가.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요 시각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다시 y값이 커지기 시작하지. 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 나오겠네요. 정확하게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는. 괜찮죠? 여기 한번 볼까? 살짝 양의 방향으로 가면서 살짝 멈춰있는 듯 하면서 살짝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네요. 그냥 계속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증가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증가하면서 양의 방향으로 가면서 다시 이쪽에서 음의 방향으로 가게 되네.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될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이 어딘가 봤더니 어떤 점이야? 극값. 극값이 있는 지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더라. 극값이 있는 지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더라. 그렇다면 극값이라는 거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때는 있잖아. 그때는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바뀌는 시점이 되겠지. 그때 지점에서는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바뀌는 지점이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극소는 어떻게 돼? 극소는 음의 방향에서 내려갔다가 양의 방향으로 바뀌는 시점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정리할게요. 괜찮아요? 오케이? 세 번째 너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정지 시점을 물어봐요. 정지 시점. 정지했을 때. 자, 정지는요, 정지는요, 지금 알아두세요. 속도 있어, 없어? 없어. 위치 변화해, 안 변화해? 안 변화해. 변화하지 않는데, 순간적으로 위치 안 변하지? 그치? 그냥 정지해 있다고. 오케이? 뭔 말이냐면, 위치에서는 정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해요. 그쵸? 순간적으로 야, 이것도 있잖아. 지금 움직이는 건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순간으로 딱 보잖아? 그럼 순간에 딱 정지한 걸로 생각해요. 그치? 그러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정지 시점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실제 물리적으로 정지했을 때가 어느 지점인지 몰라. 딱 정지했을 때. 그치? 근데 순간적으로 정지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속도가 0일 때예요. 순간 속도가 막 있다가 순간이 속도가 딱 0이 돼. 그때 어때? 정지하게 돼. 됐어? 속도가 0인 지점이 정지 시점이 돼요. 앞으로 이건 그냥 알아두시는 거예요. 정지했대. 속도가 0이에요. 오케이? 정지했대. 속도가 0이에요. 그럼 보자. 요 지점에서 0값 같죠? 정지했네요. 요 지점에서 0값 같죠? 속도가 0값 같지? 0. 정지했네요. 정지했고요. 정지했네요. 그러면 속도의 y값이 0이라는 건 xt 그래프 자체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랑 똑같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정지 시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시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시점.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시점에서는 정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괜찮아요? 네 번째, 이동거리를 물어볼 때가 있어. 이동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양의 이동거리. 그 다음에 음의 이동거리,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음의 이동거리 있지. 다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요만큼 올라갔지. 그러니까 얘 더하기. 근데 이때 요거 있지. 그냥 이 크기 있지. 이 크기를 그냥 더하면 돼. 그러니까 얘 크기 더하기, 얘 크기 더하기, 얘 크기 더하기, 얘 크기 더하기, 얘 크기 더하시면 돼요. 그냥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다 더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다 더해. 그거 그냥 더하면 돼. 오케이?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이 똑같은 거를 VT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좀 확인해 봐야겠지. 이 똑같은 것들을 VT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지? 도함수 관계니까 도함수처럼 해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잘 봐. 자, 내가 지금 약간 얘 때문에 약간 튀어나왔어. 살짝 이거는 이렇게 해갖고 위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운동 방향이지? 첫 번째, 운동 방향이야. VT 그래프에서의 운동 방향은 어때? 잘 봐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의 이동 방향이잖아. 그치? 근데 이걸 VT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면은 함수값이 다 양수지. 그럼 양의 이동 방향 거리야. 양의 이동이야. 그러니까 얘는 도함수니까 얘가 증가할 때는 얘 도함수가 0보다 크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Y값이 한글말로 얘기해볼게. Y값이 양수야. 그러면 뭐야? 양의 방향이야. 그러면 Y값이 음수야. 뭐야? 음의 방향이지. 뭐야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봐봐. 자, VT 그래프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든 값이 Y값이 양수지. 양의 이동,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수값 같죠?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지. 전부 다 Y값들이 양수를 갖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지점이에요. 실제 보니까 어때? 계속 올라갔지. XT 그래프에서 위치 그래프가 계속 올라갔지.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야. 그게 VT 그래프 상에서는 Y값들이 전부 다 양수지. 그러면 또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야. 괜찮아? 여기 또 다시 보면은 함수값이 음수지. 음의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자, 두 번째.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내가 얘기했지. XT 그래프 상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 완벽하게 보이잖아. 근데 그 지점이 어디냐? 극값이야. 근데 그 극값은 도함수에서는 T축을 뚫고 내려가거나 뚫고 올라가는 그 지점을 우리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이거야. VT 그래프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요 시점. 아니면 VT 그래프가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요 시점. 그치? 정확하게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요 시점. 그치? 아니면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시점. 요 시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갔을 거고, 그치? 운동 방향이 바뀌었을 거고, 얘는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었을 것 같아. 요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세 번째, 정지 시점이야. 정지 시점은 뭐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딴 얘기 안 할게. 그냥 VT가 0이야. 얘가 0인 시점. 그러면 정지 시점은 이제 접기형 변곡점도 추가가 돼요. 자, 일단 봐봐. 요거 있지. 요거 현상을 얘기해 줄게. 양의 방향으로 딱 가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방향을 바꿔. 근데 이 방향을 바꿀 때 이렇게 해석해야 돼. 방향을 바꿀 때 슬로우로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잠깐 0. 속도 0.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졸라 슬로우 비디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잠깐 그 찰나의 속도가 0이 돼버려요. 오케이? 그럼 이때 잠깐 속도가 0이 돼서 정지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요게 바로 요런 지점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말이야. 여기는, 여기, 살짝 0 찍먹하는 경우는 약간 이거지. 계속 양의 방향으로 간다고. 양의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속도가 줄어들어.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서 0이 돼갖고 잠깐 정지를 했다가 다시 천천히 양의 방향으로 계속 간다, 이거지. 괜찮아? 그러면 정지 시점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과는 조금 다를 뿐, 그냥 VT 그래프가 0이 되는 지점.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정지 시점은, 그러니까 반대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정지 시점의 부분 집합이 되겠네. 뭐 이런 관계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오케이. VT 그래프에서 네 번째. 이동거리를 물어보기 전에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봐요.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고, 다섯 번째. 이동거리를 물어봐요.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고 이동거리를 물어봐요. VT 그래프에서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를 물어보는데 얘는 있잖아요. 일단 우리는 알고만 있읍시다. 오케이? 위치의 변화량 미리 그냥 알려줄게. 얘는 만약에 있잖아. 이제 변화량이니까 제약 조건 하나 줘볼게. 시각이 A에서 B 사이까지 위치의 변화량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VT 그래프를 줘놓고.
또는 시각이 A에서 B로 변했을 때의 이동거리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VT 그래프에서. 오케이? 그럼 그때는 이걸 미리 알아둡시다. 얘가 바로 적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그때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해줄게. 일단 위치의 변화량은 시각이 A에서 B까지 변했을 때 위치의 변화량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dt예요. 그냥 속도를 A 구간에서 B 구간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래. 오케이? 그리고 이동거리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VT를 적분하면 되는 거래. 그리고 이 부분을 적분해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자, 어떤 물체 P에 대하여 수직선상에서 이런 위치의 함수가 나타날 수 있고 속도의 함수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랬지? 그치? 그리고 그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얘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운동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 그 다음에 정지 시점, 위치의 변화량, 이동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각각의 그래프에서 전부 다 해석할 수 있어야겠더라. 오케이?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운동 방향이 뭐다? 양수값을 가지면 양의 방향, 음수값을 가지면 물체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대. 그쵸?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오케이?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가는 순간, 아니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 그쵸?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그래프상에서 VT 그래프가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가는 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우리 요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지 시점은 뭐다? 그냥 정지, 속도가 0. 그치? 그래서 속도가 0인 지점이 정지 시점이구나. 우린 이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거리는 적분 시간에 많이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는 사실상 속도 시간 그래프보다는 비중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시간 그래프를 주어졌을 때 운동 방향과 운동 방향 바뀌는 시점, 정지 시점, 이동거리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운동 방향은 어때? 야, 그냥 이거 증가하면 양의 방향, 감소하면 음의 방향이야. 굉장히 직관적이지, 그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어때? 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지점,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지점. 우리는 그 지점을 극값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 극값이고요. 선생님, 극값은요, 만약에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은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인데, 근데요, 그러면 접기형 변곡점은 어때요? 접기형 변곡점은 올라갔다가 살짝 찍목하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지 시점 있지, 정지 시점. 정지 시점은 말 그대로 속도가 0인 지점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0이다? 위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극값은 물론 이거니와 단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는 극값은 물론이거니와 접기형 변곡점에서도 잠깐 정지를 한다라고 우리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동거리는 그냥 양의 방향으로 간 거 싹 더해, 음의 방향으로 간 거리 싹 더해, 그거 다 싹 더해. 그러면 끝.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131페이지. 필수의 제일 뭐냐? 가로에 이거 XT라고 할게. XT. 얘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8t. 요거 이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가로 1번. P의 가속도가 6일 때 P의 위치를 물어봤네요. P의 가속도가 6일 때 P의 위치를 물어봤어. 아이고야, 가속도가 6일 때를 찾아봐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VT 그래프, 자, 가속도 나올 때까지 해봐야지. 그러면 미분 한번 하자. 3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8. 요게 이제 속도 그래프가 될 거예요. 가속도가 6이 될 때까지. 그러면 AT 그래프도 해야 돼. 자, 속도를 한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6t-18 되겠네요. 그쵸? 가로 1번 였다 쓰면 안 되겠네. 자, 가로 1번. 가속도가 6일 때, 그때 지점이 어디야? 그러면은 6t-18이 6이 될 때야. 넘어가면 24거든요. 6t는 24가 되니까, 시각이 몇일 때? 4일 때. 시각이 4일 때의 위치 물어봤으니까 나는 뭐 구하면 되는 거야? x4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x4. 이쁘게 써. 이쁘게 빨리. x4. x4는 여기다가 그냥 4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럼 4 집어넣으면 뭐야? 4 집어넣으면 64.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9 해갖고요. 마이너스 144.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48, 32, 72가 되겠지. 그냥 더하기 72 하면은요. 요거 계산은 할 수 있죠. 그쵸? 마이너스 8 나와요. 그래서 가로 1번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 2번 해볼게요.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 물어봤지. 원점을 지나는 순간.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뭐냐면 XT가 0일 때예요. 원점 지난다.
원점은 좌표가 0일 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좌표가 0일 때의 시각을 물어본다 이거야. 그러면 xt가 0이 되려면 어때야 될까? 자, 저놈을 이제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t값 찾아야 되니까 3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3차 방정식이니까 해야지. 자, xt를 내가 먼저 이렇게 써도 돼. 자, t에 대해서 이제 묶어보면은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t 플러스 18 36이지. 36. 그러면은 이래도 될까? t-3 t-6 얘 이퀄 0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근데 처음으로 원점 지나는 순간 속도잖아. 처음으로 원점 지날 때. 그럼 봐봐. 원점을 지나는 시각 t가 몇일 때냐면 0하고 3하고 6인데 앞으로 이 0은요 출발 때잖아. 출발할 때. 출발 후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는 건너뛰어야 되지. 그 다음에 언제 다시 원점으로 와요? t가 3일 때. 얘가 제일 작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뭘 구해야 되냐면 6도 아니고요. t가 3일 때의 순간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결과적으로 뭘 물어봐? t가 3일 때의 순간 속도? v3을 물어본 거야. 똑같은 거. v3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3 집어넣어. 27. 3 집어넣어. 뭐야 이거? 3, 38, 24. 54인가? 마이너스 54.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18. 더하기 18이라고. 18. 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27, 마이너스 54 더하기 18 하시면은요, 마이너스 9가 나와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한 문제 더 풀어줄게. 1-3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가 xt가 있는데, xt가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돼 있어. 점피가 출발 후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 마지막이야? 이번에는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점일 때의 시각을 구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지금 뭘 해야 돼? 결국에는 이 3차 방정식 해결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처음이니까 디테일하게 조립제법밖에 없어요. 그쵸? 요것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어쩔 수 없어. 1넣으면 돼.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6, 땅, 땡큐. 그 다음에 이게 2하고 3 되지. 잠깐만. 이거 다시 정리. xt 그래프야. t-1 하나 갖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플러스 6인데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지? 그치? 그러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적어보자. t-2 t-3 얘가 0을 만족하는 t값은 1, 2, 3 내가 초라고 표현을 한다면 1초, 2초, 3초에 원점 지나가. 그치?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t가 3일 때예요. 그때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3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v3을 구하기 위해서는 vt를 구해야겠지. vt는 얼마야? 미분하면 돼.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1. 그 다음에 v3은 얼마지? 27.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11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치? 27 마이너스 36 더하기 11 하시면은요 2가 나오게 돼요. 요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괜찮죠? 페이지 132페이지. 필수 이제 2번을 볼게요.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쭉 풀고 나가시면 돼요. 자, 가로 1번이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T. XT가 얼마야?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9T. 요거일 때 P가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셔. 운동 방향을. 출발 후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XT 그래프에서는 뭐가 된다? 극값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XT 그래프에서는 극값이 되겠지. VT 그래프에서는 T축을 뚫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 지점.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일단 미분부터 해.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지. 그치?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T값 찾아볼까? 이거 약간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퀄 0이죠. 그치? 그러면 T 마이너스 3 그치? 3에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만족하는 T의 값은 3하고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이 속도 가속도에서 다루는 변수 시각은 이 시각 T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그냥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 괜찮아? 자, 그러면은 사실상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 이런 그래프가 나올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얘가 XT 그래프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0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에만 내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요게 이제 XT 그래프라고 보고 여기는 앞으로 쳐다도 안 보겠다 이거야.
여기를 쳐다도 안 보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XT 그래프는요, 자, 내가 여기만 바라봤을 때 어때? 그냥 이런 그래프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 소지점이 요 지점이 될 거고, 따라서 t가 3일 때에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의 가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구하면 돼? A3 구하시면 되겠죠. 그치? 아니, 다른 색깔, 디퍼런트 컬러로 해볼게요. 디퍼런트 컬러 A3 구하면 되겠지. 그치? A3을 구하려면 또 가속도 미분까지 해야 되네. 또 A3 구해야 돼. 오케이, 알았어. 자, 미분하자. AT 그래프야. AT는 얼마야? 6t 마이너스 6이지. 그치? 그리고 나는 A의 3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3, 6, 18 빼기 6 얼마야? 12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괜찮죠? 바로 2번이야. 이번에는 물체가 두 개네요.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자, P의 위치야. 요게 이제 FT라고 주어졌네. 자, 문자가 조금 다르다. FT. T의 제곱 마이너스 2T. 괜찮? Q야. 요거의 위치는 GT라고 표현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2T 제곱 마이너스 12T야. 자, 헷갈리지 말자. 얘가 위치야. 위치. P의 위치, Q의 위치가 이렇게 나타내진대요. 오케이? 두 점 P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값의 범위를 구하시고 해야지. 두 점, 이게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건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죠. 그치?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건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증가할 때는 얘가 감소하고요. 얘가 감소할 때는 얘가 증가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 그치? 그 그래프를 직접 그린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지. 그러면 속도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볼게. 속도 그래프. 자, 난 지금부터 요놈의 속도를 구할 거야. P의 속도는 F'T요. 2T 마이너스 2야. 인정? Q의 속도 그래프야. G'T야. 4T 마이너스 12야. 이거 인정? 그치?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속도 그래프 입장에서는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려면 얘가 만약에 양수면 얘는 음수가 되어야 될 거고요. 반대로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가 되어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지. F'T가 양수면 G'T는 음수가 되어야 되고 F'T가 음수면 G'T가 양수가 되어야 되겠네. 그러면은 그 범위 구하라고 하는가 결국은 뭐냐면 F'T랑 G'T랑 곱해. 그 뭐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2t 마이너스 2 곱하기 4t 마이너스 12 얘가 0보다 작으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그지? 그러면은 자 2 뺄까? 여기서 2 빼고 여기서 4 빼면은요 8이 돼요. 그쵸? 8 t 마이너스 1 얘가 t 마이너스 3이야.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어느 구간일까? 사이 값이죠? 따라서 t는 어디와 어디 사이? 1하고 3 사이. 이 구간에서는 PQ가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오케이? 132페이지 이어서 한 문제 더 풀어줄게. 2-3번이에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T에서의 위치가 XT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점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라고 했네요.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그러면은 VT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값이 두 개 있다는 얘기네. 운동 방향 두 번 바꾼다라는 거. 그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위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미분을 해볼게.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야. 얘가 0을 만족하는 X값을 찾자.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1 이꼴 0이죠? 그러면은 만족하는 T의 값은 1하고 3인데 얘가 지금 단일 실근이기 때문에 그 값 가져요. 그쵸? 그러면 XT 그래프를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 나야 되지. 얘가 XT 그래프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 부분만 한번 보겠다 이거야. 아, 이게 y 값이 아니다 이거야? xt 그래프지, 그치? xt 그래프. 그치? 그러면 나 여기만 보겠다 이거야, 여기만. 운동 방향 언제 바뀌어? 1일 때 바뀌고 3일 때 바뀌죠. 그죠? 그래서 1일 때 바뀌고 3일 때 바뀌고 그때의 위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1일 때 위치에서 x가 3일 때의 위치를 뺀 후에 절대값 씌우면 되겠네요. 요거 이해돼요? 그죠? 그게 이제 A, B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죠? 수직선 사이의 거리는 위치에서 위치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럼 x1은 얼마야? 너무 하기 싫어. x1 얼마야? x1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x1이 뭐냐면 내가 여기다 1 넣으면 돼. 할 수 있지? 10분의 3이 나와요. 아니지 3분의 10이 나와요.
3분의 10이 나와요. x3은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2 나와요. 따라서 얘 정리하면은요 3분의 4가 나와요.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잠깐 요것도 얘기해 볼게. VT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야. VT 그래프. 얘 지금 VT 그래프 이런 그래프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여기가 T고 얘가 VT 그래프야.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죠. 그쵸? 그리고 나는 이거 잠깐 이렇게 보면은 약간 요게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VT 그래프가 이렇게 Y 값들이 VT 그래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랬을 때 확인해 보니까 어때? 1에서 뚫고 내려가죠? 운동 방향 바뀌었다는 얘기야. 3에서 뚫고 올라가죠? 운동 방향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 지점이 XT 그래프에서는 극대 또는 극소로 표현이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페이지 133페이지. 필수예제 선방해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위로 던진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지. 자, 지면에서 라고 했어. 지면에서 4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xt라고 하면 xt는 그 관계가 나오는데 잘 봐봐. xt가 40t 마이너스 5t 제곱이야. 이걸 잘 봐봐. x0이 얼마인지 알아? 0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면에서 쏘아 올렸대. 그게 지금 지면에서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럼 지면에서라는 뜻은 뭐냐면 시각이 0일 때 높이가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약간 이런 지면 그냥 물체를 땅바닥에 딱 붙여. 그런 다음에 이렇게 팡 써갖고 확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 나온다 이거야. 괜찮아? 요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가로 1번.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 진짜 정말 잠깐만. 그러면은 다 구하고 시작하자. VT는 얼마야? VT 얼마야? 40-10t야. 그치? AT 얼마야? AT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야. 괜찮죠? 자, 가로 1번. 이 다음부터 하자.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 VE 얼마야? VE야. VE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0 빼기 20이야. 22 정답이야. 괜찮죠? 그 다음에 AE는 얼마야? AE 얼마야? 그냥 마이너스 10이야.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괜찮죠? 물체의 최고 높이 물어봤네. 최고 높이. 물체의 최고 높이는, 자, 물체의 최고 높이는 해석하는 방법이 두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얘가 높이잖아. 최고 높이라는 건 높이의 최대값 물어보면 돼요. 얘 최대값 적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해? 최대값. 마이너스 5로 묶어 t제곱 마이너스 8t인가? 그치? 반띵 제곱을 더했다 빼 플러스 16 빼기 16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빡빡 5, 6에 30, 80이지. 그치? 그러면 이 xt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가 4일 때 80이 나와. 뭐가? XT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알았어. 일단 봐봐. 얘 XT야. XT지. XT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야? 시각이 4일 때 높이 80이야. 오케이? 그래서 최고 높이 구하라고 한다면 이거야. X4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80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결국은 뭐다?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 괜찮죠?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위로 딱 올렸잖아. 그럼 얘는 중력 때문에 다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물체의 현상을 봤더니 위로 딱 던져 올렸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 될 거예요. 괜찮죠?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면서 동시에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요, 두 번째는요, 여기 VT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VT 그래프를 그려볼까? 이 VT 그래프는 내가 이렇게 그려보면 돼. 이거 X절편인데 T절편이 4죠. 이런 그래프 나와. 여기가 4야. 괜춘? 그러면 이 T 그래프가 얘가 VT 그래프야. 양수값에서 음수값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잠깐 T가 4일 때 속도가 0이 되면서 뚫고 내려가니까 운동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 지점에서의 높이를 구하면 되는 거라서 4초라는 거 파악하시고 X4를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VT 그래프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이 결국에는 속도가 0이 되면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니까 4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고 확인하신 후 XT 그래프에다가 4 집어내면 된다고. 이렇게 해결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가로 3번.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뭐라고 하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XT가 0인 지점이 될 거예요. 높이가 0이 되는 지점.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높이가 다시 0으로 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야? 그냥 얘가 0을 만족하는 지점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거 해야 돼. 자,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40t야. 얘가 0을 만족하는 양수 t 값 찾아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5t로 묶은 다음에 t 마이너스 8인가? 이러면 되지. 그치? 그러면 만족하는 t 값은 0하고 8인데 0은 출발 지점이니까 출발 지점은 지면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0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언제? 8초일 때. 지면에 물체가 떨어지는 순간은 언제? t가 8일 때. 그때의 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v8 구하면 되겠다. v8 구하면 돼요. v8은 어떻게 구해? 여기다 8 집어넣으면 되겠죠. 40 마이너스 80 되겠지. 그치? 40 마이너스 80. 그래서 여기다 쓸래. 마이너스 40이야.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하나 더 풀어줄게. 3-2번이야.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서 라고 했네. 야,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서 라고 했으니까 처음 시작 지점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0 있지. 처음 높이가 30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봐봐. 이렇게 절벽이 있어.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 그리고 난 알아. 이거 다른 색깔. 난 알아. 여기가 30m야. 30m.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봅시다. 그때의 물체의 XT 그래프가 30 더하기 AT 플러스 BT 제곱이야. 그죠? 이거, 왠지 다 물어볼 것 같아서 미리 적자. 자, VT는 얼마야? A 플러스 2BT. 이거 괜찮죠? AT까지 할까? 자, 가속도까지 미리 구해. 2B야. 자, 이렇게 일단 구해놓고 시작하자. 자, 봅시다.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각은 3초지.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에 그 순간의 속도가 0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말 뜻은 뭐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각은 3초야. 그 말에 뭐냐면 V3이 0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조건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V3 구하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A 플러스 6B야. 그치?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플러스 6B야. 걔가 0이라는 거야. 첫 번째는 이 관계식 하나가 나왔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두 번째는 뭐야? 그때의 높이는 75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때가 3이지. 3일 때의, 두 번째 조건. 3일 때의 높이는 75다라고 했으니까, X3은 75예요. X3은 75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3 집어넣으면 3A.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9B예요.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30 이꼴 75예요. 괜찮아? 9B, A 3A 더하기 9B 더하기 30 이꼴 75.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 얘 1로 넘어가면 45 나오거든. 그지? 얘 1로 넘어가면 45.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A 플러스 3B는 4, 1은 4, 3, 5, 15 이렇게 나와갖고 A 플러스 3B는 15라는 관계식 나오지. 끝났지? 끝났지? 관계식 두 개 이거 갖다가 뭐 해주면 돼?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할 수 있지? A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30이 나오고 B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오케이? 따라서 A, B 값 곱하라고 했어? A 곱하기 B는 30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0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페이지 134페이지 필수예제 4번을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예요. 그쵸? 자, 기억나요? 그쵸? 기억나야 돼요. 이거 일단 근데 내가 요거는 얘기하고 갈게. 여기에서 출발했지. 그래서 얘 있잖아. 원점 출발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원점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나온지는 않았는데 그냥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거 아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럼 그랬을 때 기억 봅시다. A일 때와 C일 때, T가 A일 때랑 T가 C일 때 있지. A일 때와 C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라고 했는데 이거 잘 봅시다. T가 A일 때는 어때? 운동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지. 그치? 음의 방향으로 가겠네요.
CL 때는 운동 방향이 위로 올라가죠. 그쵸?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네. 그래서 기억은 맞았어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괜찮죠? 자, 두 번째. B에서의 P의 속도는 0이다 라고 했는데 위치 시간 그래프, XT 그래프는요. 속도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봅시다. B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네요. 즉 속도가 0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니은도 맞았네요. 괜찮죠? 니은을 밑에다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니은도 맞았네요. 괜찮죠? 디귿 볼까? D에서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네요. D에서는 운동 방향 바꿔. 자, 이거 위치 시간 그래프잖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 값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D를 한번 봅시다. D를 봤더니 D 지점에서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극대 지점이 되니까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내려가는 지점이 되네요. 운동 방향 바꿨죠. 그쵸? 그러니까 디귿도 맞았네요. 디귿이 안 예뻐. 디귿이 맞았네요. 리을을 볼게요. 0에서 T, F 사이, 0에서 F 사이, 0에서 F 사이. 원점을 한 번만 지난다라고 했는데 원점 지나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T축에 찍혀 있기만 하면 돼. 그치? 출발할 때 원점 출발을 했어. 그럼 얘는 카운팅하지 않는 거야. 그쵸? 쭉 출발했어. C가 됐을 때 원점 한번 지나가죠. 그 다음에 E가 됐을 때 원점 한번 살짝 지나갔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리을은요. 원점 몇 번 지나가? 2번 지나가. 한 번 지나간다고 구라를 쳤네요. 그쵸? 그러니까 리을이 틀렸고요. 기억, 니은, 디귿 3개가 정답이 되더라. 괜찮아요? 요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도 해석하는 방법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4-1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VT 그래프가 저렇게 나와 있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네요. 해석을 할 때 내가 VT 그래프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도함수 입장에서 바로 해석하고 싶으면 그냥 이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있잖아. 이게 조금 힘들고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 ST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좀 반성해야 돼. 이것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요. 그냥 ST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하셔도 돼요. ST 그래프를 먼저 그릴까? 그래,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자. 잘 봐. ST 그래프 그리려면 자, XT 그래프.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 0. 내려. 도함수 0. 내려. 여기 증가, 양수값. 그쵸? 이렇게 표시해야 돼. 이렇게 표시하면 양수 계속 증가하죠. 그쵸? 그럼 증가. 그치? 그 다음에 요 정도 면적 정도만큼의 감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증가. 요렇게 ST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 자, 기억 봅시다. 기억. T는 0하고 2 사이에서 속도가 증가한다? 야, 근데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는요, 그냥 이 VT의 Y 값이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도 증가하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죠? 네, 여기다 쓸게. 기억 맞았어요. 괜찮죠? 니은 볼게. T는 2일 때와 5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다. 자, VT 그래프에서는 함수값 자체가 양수값이면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뜻이고 함수값 자체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럼 T가 2일 때를 볼게요. VT, 속도가 양수죠. 그쵸? 내가 이렇게 쓸게. 표시 양수. 자, T가 2일 때, 무슨 값? 양수값. T가 5일 때는 함수값. 어때? 음수값 같죠? 그러니까 얘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점이고, 요거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 맞는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네요. 디귿 볼까? T는 4에서 P의 가속도는 0이다 라고 했네요. 4에서. 자, 가속도는 얘 입장에서의 이놈의 도함수지. 그러면 가속도는 VT 그래프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봐봐. 사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잖아.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가속도 음수야. 그치? 그러니까 디귿은 뭐야? 구라를 쳤네요. 그쵸? 안 되잖아. 이 접선의 기울기 음수니까 가속도 음수지. 가속도가 왜 0이야. 그치? 리을을 볼게요. 리을. 0에서 6까지 운동 방향 2번 바꾼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VT 그래프 상에서 T축을 뚫고 내려가거나 뚫고 올라가는 지점이라고 그랬죠. 한 번 운동 방향 바뀌네요.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한번 바뀔 거고요. 여기에서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한번 바뀌죠. 그쵸? 자, 그런데 범위가 T는 0에서 6 사이거든. T가 0보다는 근데 6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은요, 미안한데 얘는 카운팅하면 안 될 것 같아. 괜찮죠? 그리고 0이니까 얘도 카운팅하면 안 돼. 얘는 근데 뭐 뚫고 올라가고 뚫고 내려가는 것도 없는데. 그쵸?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몇 번 바뀌었어? 운동 방향 T는 4에서 한 번밖에 안 바뀌었지. 그치? 그러니까 리을도 뭐더라? 구라를 쳤네요. 그쵸? 괜찮죠?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우리는 해석하는 방법을 좀 익혀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속도가 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 배울 내용은 변화율이야. 변화율. 정확하게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야.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야.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여기에 내가 빈칸을 뻥 뚫어놨지. 그치? 대부분 너한테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시각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돼요. 근데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지.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을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게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겠네.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주체가 되는 거 있지. 길이 또는 넓이, 부피가 되어야 되는데 요 놈들을 시각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꼭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요 지점이 요 자리에 들어가는 용어에 해당되는 요 함수의 식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식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그랬을 때 그 변화율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이거예요. F'T. 오케이? 그냥 F'T예요. 괜찮아?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요거를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 뭐냐면 df dt. 오케이? df dt. 오케이? df dt라고 얘기하고, 자, t가 몇일 때의 df dt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냥 필수예제 5번 갖고 왔어. 페이지 135페이지. 필수예제 5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6m인 학생이 높이가 4.8m인 가로등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0.8m의 일정한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이 친구가 지금 있지. 여기서부터 걷기 시작할 거야. 이 친구가 이렇게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미안해. 오케이. 이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걷기 시작할 거야. 근데 매초 0.8m의 일정한 속도로 간다고 했어. 잘 봐봐. 1초 후에는 그러면 몇 미터를 가? 0.8m. 2초 후에는 0.8 곱하기 2m를 가겠네. 3초 후에는 0.8 곱하기 3m를 갈 거고요. 그러면 t초 후에는 0.8 곱하기 tm를 가겠네. 그러면 이 길이를 내가 0.8t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다면 0.8t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내가 가로 1번을 보려고 하는데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으니까요. 나는 어떤 속도를 구하고 싶냐면, 자, 아까 그림 내가 다시 지웠는데 요 지점에서는 라이트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림자가 없어. 그치? 그렇게 가다가 여기가 쭉 계속 걸으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림자의 끝은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이만큼 걸었을 때 이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니까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나는 이놈의 길이에 대한 함수식으로부터 속도를 구해야 될 것 같아. 괜찮아? 그러면은 요 길이를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봤더니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닮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잘 봅시다. 나 알아. 4.8, 1.6은 3대 1이야. 그치? 그러면 3대 1이야. 그치? 다시 3대 1이야. 야, 근데 이게 3인데 요게 1이면 얘 2를 갖겠네. 뭔 말인지 알지? 얘가 3대 1이면 요 길이는 2를 갖겠네. 그러면 나 바로 그냥 보여? 얘 그냥 0.4t 아니요? 길이로 표현하면? 그러면은 얘는 뭐야? 1.2t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림자의 끝에 대한 함수야. 가로 1번이야. 가로 1번. 그림자 끝에 대한 함수 xt. 얘가 1.2t야. 속도 구하래요? vt 구하면 되겠죠? 1.2야. 얘가 첫 번째 정답이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가로 2번이야. 그림자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물어봤잖아. 그치? 그림자 길이는 얘예요, 얘. 그림자 길이. 그치? 그러면은 요 놈을 이제 뭐냐 MT라고 할까? 그림자 길이? 길이는 약간 L 느낌, L, 랭스 막 이런 느낌. LT라고 할게. 걔가 근데 0.4T야. 그치? 그러면은 그때 VT 넣을 때 VT? 이게 VT 이러면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게 약간 X'T 느낌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X'T. 그치? 여기도 V 쓰고 여기도 V 쓰면 좀 그러니까. 왜냐면은 길이의 변화율도 속도거든요. 그쵸? 길이의 변화율도 속도니까 L'T야. 그치? L'T. 그럼 0.4 아니야? 그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이 정도 처리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페이지 136페이지. 자, 이번에는 부피에 대한 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해도 되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 길이가 10, 높이가 30인 원뿔 모양의 빈 용기에 매초 1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물을 넣는다고 한다. 자, 매초 1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해. 자, 1초에 1cm가 상승했어요. 그렇죠? 2초 후에는 1 곱하기 2, 3초 후에는 1 곱하기 3, 4초 후에는 1 곱하기 4, 그러면 t초 후에는 1 곱하기 t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요. 자, 지금 수면이 여기 높이 있죠? 이 높이가 t예요. 이해돼? 높이가 t라고. 높이가 t. 자, 그럼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야? 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지. 그치? 그러면은 다 봐봐. 이 부피를 전부 다 t에 대한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전체 높이가 30이죠. 아, 일단 이거 봐봐. 아, 나 이제 알았어. 이거 그때처럼 했던 거 아니야. 그때 했던 거 아니야. 1대 3이야. 그럼 여기도 1대 3이 돼야 되겠지. 근데 지금 얘가 매초 1cm씩 올라가니까 t초 후에는 tcm만큼 올라가. 그치? 그러면은 얘 길이가 결국에는 3분의 1t가 되겠네. 자, 그러면은 부피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VT 그래프는. 요 넓이는 9분의 1t 제곱파이죠. 9분의 1t. 9분의 1t 제곱파이. 에이, 원의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뭘 곱해? 높이를 곱한 후에 원뿔이니까 3분의 1 곱하는 거. 이거 중학교 때 거 잠깐 쓰자 이 말이지.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27파이. 27분의 파이 t의 세제곱이 vt가 될 거고요. 높이가 6cm가 되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t가 6일 때예요. t가 6일 때 언제?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dv dt 또는 v't를 물어봐요. 그럼 v't인데 t가 6일 때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v'6 얼마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v'6 구하기 위해서는 v't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vt야. v't는 얼마지 그러면? v't는 뭐야? 이거 3 앞으로 그냥 하나짜리 다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3 앞으로 나가면 9분의 파이죠. 9분의 파이 t의 제곱이네. 그지? 그러면은 v'6은 얼마야? 그냥 끝났네. v'6은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돼. 9분의 36파인가? 9분의 36파이 4파이네. 그치? 그래서 t가 6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은 4파이가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어려운 거 없지? 그치?